나무가 사지의 일부를 잃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닌 일상이다. 모든 나무가 만들어내는 가지들의 대다수가 완전히 크기 전에 잘려나간다. 보통은 바람, 천둥 혹은 중력 때문이다. 방지할 수 없는 불운은 견뎌내야 하고 그에 대해 나무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가지가 떨어져 나간 후 1년 안에 가지가 있던 자리에 완벽한 방패막을 치고 그 후로도 매년 방패막 층을 더해 표면에서는 전혀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만든다. 땅에 떨어진 낙엽들을 모아 관찰하면 그것들 하나하나는 모두 밑동 부분에서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하게 잘린 것을 볼 수 있다.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고도의 연출이 필요한 작업이다. 먼저 엽록소가 잎맥과 가지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좁은 세포다발 뒤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다가 우리가 모르는 신비스러운 이유에 따라 정해진 날이 되면 이 세포다발들에서 물이 빠지면서 약하고 바삭바삭해진다. 이제 이파리는 자신의 무게만으로도 꺾여서 가지에서 떨어질 정도가 된다. 나무 한 그루가 1년 내내 쌓아온 공든탑을 모두 무너뜨리고 버리는 데에는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마치 거의 입지도 않은 새 옷을 너무 유행에 떨어져 다시는 못 입을 것처럼 던져버리듯이. 1년에 한 번씩 가진 것을 모두 버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몇 주 사이에 모든 것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 것이다. 이 용감한 나무들은 자신들이 지닌 모든 속세의 보물들을 땅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 보물들은 곧바로 썩고 분해가 된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년의 보물과 영혼을 하늘에 쌓아 올릴지 모든 성인과 순교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고개를 들어 살펴보면 어느 나무든 위쪽에 달린 이파리들은 아래쪽에 달린 이파리들보다 평균적으로 크기가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람이 불어서 위쪽에 달린 이파리들을 움직이면 아래쪽에 햇빛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시 한번 나무를 보라. 아래쪽에 달린 이파리들의 녹색이 더 진하다. 햇빛을 흡수하는 색소가 더 많이 들어있어서 그림자를 뚫고 들어온 더 약한 빛을 흡수하도록 도와준다. 이파리를 만들어낼 때 나무는 각각의 이파리에 대해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다른 이파리의 위치를 고려해서 각각의 이파리가 위치할 장소도 정해야 한다. 경영 전략이 잘 세워져 있으면 나무는 동네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이 되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도 값싼 일도 아니다. 선인장은 사막이 좋아서 사막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막이 선인장을 아직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것이다. 사막에 사는 식물은 어떤 식물이라도 사막에서 가지고 나오면 더 잘 자란다. 사막은 나쁜 동네와 많은 면에서 비슷하다. 거기서 사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사는 것이다. 물은 너무 적고 빛은 너무 많고 온도는 너무 높은 상태. 사막은 이 모든 불편한 조건을 극대화해서 가지고 있는 곳이다. 생물학자들은 사막을 많이 연구하지는 않는다. 식물이 인간 사회에 가지는 의미는 세 가지뿐이기 때문이다. 식량, 의약품, 목재.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사막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막 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정말 흔치 않고 그렇게 하는 과학자는 종국에 가서는 자기 분야의 비참함에 이골이 나고 만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고통을 날마다 견뎌낼 자신이 없다. 사막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스트레스는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순환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극도의 스트레스는 환경의 일부일 뿐이지 식물이 피할 수 있거나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인장의 생존 여부는 치명적인 극도의 건기를 반복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무릎까지 오는 정도 키의 원통 선인장이면 적어도 25세 이상 된 녀석이다. 선인장들은 사막에서 천천히 자란다. 그것도 자랄 수 있는 해에만. 최근 10년 사이에 우리는 나무가 자신의 유년기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노르웨이의 과학자들은 찬 기후와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가뭄비 나무 형제들, 유전자의 절반을 공유했다는 의미에서 난 씨를 모았다. 그리고 수천 개에 달하는 이 씨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발화시켜 살아남은 나무들을 한 숲 안에서 다 자랄 때까지 키웠다. 모든 가뭄비 나무는 가을마다 똑같은 일을 한다. 첫 서리가 내릴 것에 대비해 성장을 멈추는 버드 세트를 실행하는 것이다. 노르웨이 과학자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묘목 시절부터 같은 숲에서 나란히 자라난 이 수백 그루의 나무들 중 찬 기후에서 배아 시절을 보낸 나무들은 어김없이 다른 나무들보다 2, 3주 먼저 버드 세트를 시작해서 더 길고 더 추운 겨울에 대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모든 나무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씨앗이었을 때 겪었던 차가운 기후를 기억한다는 결론이다. 심지어 이렇게 추억을 되새기는 것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이 기억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아마도 몇 가지 복잡한 생화학적 반응과 상호작용이 모두 합쳐져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과학자들은 또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저 몇 가지 복잡한 생화학적 반응과 상호작용이 모두 합쳐져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나와 아들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알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 답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삶에서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나로서는 정말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귀중한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경험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예전에는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아이에게 하는 입맞춤 하나하나는 내가 그토록 절실히 원했지만 받지 못했던 모든 입맞춤이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했다. 이제는 내 사랑이 아이가 이해하기에 너무 큰 건 아닐까 걱정한다.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알 필요가 있고 나는 내가 느끼는 이 풍요로운 사랑을 모두 표현할 능력이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 이제 나는 내 아들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기다렸던 기다림의 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는 불가능한 동시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깨닫고 누군가의 엄마가 될 단 한 번의 기회가 한 번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 이 말을 이제는 할 수 있다. 지만 오직 내가 기대했던 엄마 노릇의 관념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킨 후에야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묘한 것이 바로 인생인 것 같다. 아들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동안 나는 우리 두 사람 몫에 숨쉬기를 했다. 이제 아이의 학예 발표회를 가서
관객석에 앉아있노라면 무대에 아이들이 가득해도 우리 아이의 얼굴이 무대 전체를 가득 채워서 그 얼굴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이가 시 한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쉰다. 멀리에서도 내 사랑의 힘만으로도 아이의 몸에 산소를 보낼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아이는 자라고 있고 나는 날마다 아이를 조금씩 놓아줘야 한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이를 놓아주는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다. 그리고 내가 비밀스럽게 느끼는 엄마로서의 환희는 다른 모든 엄마들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느끼는 환희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롬 머메이드입니다. 오늘은 랩걸이라는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 책은 호프 자런이라는 여성 식물학자께서 쓰신 에세이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연구에 입문하게 되었고 연구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직접 식물학자께서 쓰신 책이다 보니까 나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도 많이 적혀져 있고 그 나무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인간의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나무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나무의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우리의 삶과 직접 비교를 해보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앞서 한 5페이지 정도의 책의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랩걸이라는 책을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그리고 나무에 대한 생각들이 자리 잡히면서 많은 걸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랩걸의 간단한 리뷰와 낭독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